안녕하세요. 박보은입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복지TV에서는 패럴림픽 개막전부터 미리 보는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통해 패럴림픽을 집중 조명했었는데요.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감동 드라마가 끝나고 허전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패럴림픽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러시아 소치를 무대로 열흘간 펼쳐진 뜨거운 열정과 도전의 기록,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에필로그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핫, 쿨, 유어스, 뜨거움과 차가움, 그대의 것이라는 주제로 3월 7일 개회식을 시작해 1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됐습니다. 45개국 1,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 휠체어 컬링 총 5개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종합순위 1위를 기록했던 러시아가 2014 소치 장애인 동계 올림픽에서도 총 80개의 메달로 종합순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4위를 기록한 것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안타깝게도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3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송식을 갖고 러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우리 소치에서 멋지게 보여줄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날 환송식에는 전지훈련을 위해 체코로 미리 출국했던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 팀 선수들을 제외한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휠체어 컬링 선수들이 참석해 많은 응원을 받으며 러시아 소치로 출국했습니다. 러시아 소치의 산하 클러스터 선수촌에 입성한 한국 선수단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11시 입촌식을 가졌습니다. 각 종목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참석한 입촌식에서는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성화봉송의 시작을 알렸고 대회 개막을 앞둔 도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영국의 맨더빌 마을에서 지난달 26일 체화된 성화는 러시아 46개 도시를 돌아 소치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나경원 집행위원, 2010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 휠체어 컬링 은메달리스트 김학성 선수,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서보람이 선수가 성화봉송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분들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표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패럴림픽을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패럴림픽의 힘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톨치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패럴림픽이 시작되었는데요. 더 많은 분들께서 이 패럴림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패럴림픽이 단순히 선수들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이 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었고요. 아마 그 시작을 알 수 있게 돼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저녁에는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편견과 불통을 타파하자는 주제를 담은 웅장한 음악 공연과 군무, 매스게임, 그래픽쇼 등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어 각국 선수단이 개회식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을 앞세워 자국 국기를 흔들며 경쾌하게 입장하는 선수단의 모습 속에서 경기를 앞둔 긴장감보다는 즐거운 축제를 맞이한 것처럼 들뜨고 즐거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 정승환 선수를 기수로
28번째로 입장했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입장하는 한국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비장함보다는 이제 막 시작된 올림픽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크림반도 문제로 러시아와 갈등 중인 우크라이나가 한 명의 기수만을 내세워 입장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팀 러시아가 입장했습니다. 자국 선수들이 입장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일어나 박수를 치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화는 마지막 공송주자인 러시아 선수들 손에 전달돼 점화됐습니다. 개막 다음 날인 3월 8일 오전,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노르웨이를 상대로 한 경기가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정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9일) 오후에는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소치 올림픽 파크 내 평창하우스에서 평창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평창의 전통, 문화, 장애인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담은 홍보 영상이 상영됐고 참석자들은 평창의 준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원과 협력 방안을 놓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링크 위 한판 승부,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 유연성과 순발력, 테크닉의 질주, 알파인 스키. 강한 지구력과 근성, 동계 스포츠의 마라톤 크로스 컨트리. 빙상 위의 치열한 두뇌 게임, 휠체어 컬링. 4개 종목에서 그간의 노력을 증명하는 최선의 경기를 위해 힘썼습니다. 1976년 처음으로 개최된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1992년 프랑스 티니에서 열린 제5회 대회를 계기로 동계올림픽 개최국가에서 동반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됐습니다. 한국은 1992년 프랑스 티니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2명의 선수와 함께 처음 참가했으며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는 알파인 스키의 한상민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해 종합 2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휠체어 컬링이 은메달을 따내 종합순위 18위를 달성했습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 올림픽에서는 27명의 대한민국 역대 최대 선수단이 파견돼 세계 각국 선수들과 자웅을 겨루며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은 역대 장애인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량은 11일을 기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5만 7천 장을 가뿐히 뛰어넘는 28만 7천 장에 달했는데요. 이 대목만 봐도 이번 패럴림픽에 쏟아졌던 관심과 열기를 익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응원은 대부분 홈팀인 러시아에게 쏟아졌기에 이 상대편 선수들에게는 러시아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경기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들리고 있습니다. 때문일까요?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종 선적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다음에 있을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개최지가 대한민국 평창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전문기자, 웰페어 뉴스 장애인 신문의 정두리 기자 모시고 한국 대표팀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두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신문 웰페어 뉴스의 정두리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열흘 동안 펼쳐졌던 전 세계 동계 종목 장애인 스포츠 스타들의 축제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모두들 선수들의 기록 하나하나에 함께 긴장하며 응원을 하셨을 텐데요. 정두리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 역시 선수들의 기록, 경기, 매시간 체크를 하면서 장애인 올림픽 기간을 좀 보냈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만든 올림픽 무대인지를 생각을 하면 매 시간, 매 분, 매 초 이렇게 굉장히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한국 선수단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두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선수들의 경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알파인 스키부터 알아볼까요?
네, 알파인 스키에서는 우선 박종석 선수와 이치원 선수의 실격 소식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 출전으로 노장 선수지만 그 노하우를 앞세워서 경기에 임했던 박종석 선수는요, 첫 번째 경기였던 8강에서 12위에 오른 반면 나머지 슈퍼콤바인 회전, 대회전 모두 실격을 하면서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회전과 대회전에 출전했었던 이치원 선수 역시 2차 레이스에 출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현지 소식을 들어보면 현지의 날씨가 비장현 올림픽 때보다 좀 높아지다 보니까 설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등 실격 처리되는 선수들이 많았었는데요. 기상 악화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후반부에 경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반부 경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이 범프, 이렇게 슬로프가 파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범프들 때문에 좀 위험한 순간들이 좀 많이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박종석 선수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슬로프가 눈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타서 제가 또 거의 맨 후반부다 보니까 코스가 너무 많이 파여가지고요. 이게 범프라 그러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밸런스를 좀 잃어가지고 처음부터 밸런스를 잃어가지고 좀 섰다 갔고요. 그래서 제가 게이트를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그 주리가 어떻게 판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설원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경기의 순서에 따라서도 이런 영향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도 이 알파인 스키에서는 양재림 선수의 가능성이 또 확인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네, 마지막 날 경기였습니다. 16일 대회전 종목에 출전했던 시각부문 양재림 선수가 이지열 가이드와 함께 1, 2차 결승점을 안전하게 통과하면서 4위에 올랐는데요. 3위 선수와는 3초 79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달을 아쉽게 놓친 기록인데요. 양재림 선수의 눈물이 이제 언론사들의 사진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양재림 선수는 2010년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요. 2011년 미국 노안컵 대회와 2012년 네덜란드 선수권에서 3위, 1위 이렇게 차지를 하면서 기대주로 꼽혀왔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요, 주종목인 회전에서 실격이 됐지만 대회전에서는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 24살의 나이로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동계 종목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샛별같이 나타난 양재림 선수의 이름은 우리가 평창에서 좋은 기록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인 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첫 메달이었던 2002년 솔트레이크의 한상민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 좋은 선수로 성장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크로스컨트리로 가볼까요? 네,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좌식 부분 서보라미 선수와 시각 부분 최보규 선수 출전을 했었는데요. 서보라미 선수는 밴쿠버에 출전을 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권 진입보다는 이제 국제대회 경험을 쌓고 기록을 단축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약속대로 1km 질주, 5km 모두 완주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보규 선수 역시 첫 출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 모두 완주하는 성공을 보였고요. 다만 두 선수가 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 마친 최보규 선수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시합날에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좀 안 좋은 조건에서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눈까지 내리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당초 예정했던 경기 외에도 계주 경기를 뛰었다고 해요. 네, 지난 15일 진행됐던 혼성 10km 경기입니다. 37분 21초 3으로 9위의 기록을 올렸는데요. 1위 러시아와는 한 10분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당초 혼성 개주는 각 팀마다 4명의 선수가 출전해야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결정이 있었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감독자 회의에서 2명의 선수만으로도 출전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하면서 대회 바로 전날 출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4명이 경기를 치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수는 2명이 경기를 치르면서 수적으로 좀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 바퀴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장애인 동계 스포츠의 가능성이자 저력인 것 같습니다. 1분 1초까지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이 아름다운 선수들의 모습 빙상장에서도 계속됐죠. 이 아이스 슬레지하키 선수들의 경기를 함께 만나볼까요? 네, 이제 아이스 슬레지하키 만나보겠습니다. 예선 1차전에서 개최국 러시아를 만나면서 부담을 느꼈었지만요. 한국 선수들 멋지게 역전하면서 1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시작된 러시아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밀리지 않고 팽팽하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먼저 득점을 한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2점을 먼저 득점한 상황에서 한민수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만회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박우철, 정승환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조병석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연장전을 이어갔고요.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자 이제 승부치기까지 갔습니다. 아이스 슬레지하키는 승부치기에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팽팽한 경쟁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4번째 선수로 나선 한민수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러시아를 이겼는데요. 러시아를 이긴 기쁨 한민수 선수의 인터뷰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가 좀 맏형이다 보니까 2대0으로 이렇게 저희가 몰리고 있을 때 우리 동료 또 동생이 너무나 패스를 잘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마음 편히 쏘다 보니까 그게 골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경기 잠을 설쳐가며 인터넷을 통해서 지켜봤는데요. 이 골이 성공되는 순간 선수들보다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했었고요. 아마 개최국이 이긴다는 것이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많이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기량과 집중력 그만큼 많이 향상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첫 승리를 잡았던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4강 진출에는 실패를 했어요. 네, 한국은 러시아에게 이기면서 4강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어서 만난 미국과 이탈리아에게 패하면서 4강 진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어서 순위 결정전에서는 한국이 마지막 스웨덴을 이기고 7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앞으로 4년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휠체어 컬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밴쿠버에서 은메달을 획득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성적이 좋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게 됐어요. 네, 이 휠체어 컬링은 지난 밴쿠버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좀 많은 기대를 샀습니다. 근데 이 기대가 좀 부담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첫 상대였던 노르웨이에게 0대10으로 패하면서 이 불안한 출발을 했었고요. 2차전 미국에게는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전력을 재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달권 진입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36패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9위로 전체 10개 국가가 출전한 가운데 9위로 빙상을 내려왔습니다. 네, 정말 이 지난 대회 기록 때문인지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부담이 된 것 같은데 선수들 모두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네, 매 경기 선수들은 집중을 굉장히 했었고요. 한 번 한 번 투구에도 선수들의 집중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간중간 작전이나 투구 실수가 좀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게 풀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또 한국은 밴쿠버에 출전했던 강미수, 김명진 선수를 제외하면 국제무대가 사실 처음인 선수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첫 국제 무대라는 긴장감과 더불어서 지난 대회 기록을 갱신해야 된다는 부담까지 만만치 않은 이 짐을 짊어지고 대회에 나가다 보니 선수들의 기록이 좋지 않았지만요. 이번 대회 발판 삼아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에서 시작된 응원과 지원, 그리고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한 단계가 이제 평창으로 가는 우리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두래 기자 보내드리면서 이번 대회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어떤 대회였을까요? 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평창을 개최하는 나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철저한 대회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과의 경기 기록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만큼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노메달 아쉬운 마무리를 했지만요. 가능성 확인한 부분도 있고요. 취약점을 확인한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쉽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어떤 교훈을 얻어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들께 국민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 며칠 전에 이제 입국을 했거든요. 선수단 인터뷰 만나보시면서요. 대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인터뷰 만나보시죠. 열흘간의 열전을 마친 대한민국 선수단은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평창 때 모두 이제 꽃다발이 아닌 메달을 모두 걸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아무래도 이제 실업팀 선수다 보니까 벌써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4년 잘 준비해서 꼭 좋은 성과가 거둬야지. 좀 많이 아쉽네요.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뭔가를 잘해서 평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여지까지 소치 준비하는 동안 응원을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메달을 못 따서 너무 죄송하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정두리 기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희망을 쏟아 러시아 소치에서 쏘아올린 희망의 공. 2018년 평창에서는 반드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품 안으로 골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